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내용은 비트코인 계속 이 박스권 랠리에 갇히고 있는데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동안 이 박스권 부분에서 최대한 낮은 가격대에서 사게 된다라고 하면은 엄청나게 나쁘진 않을 것 같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도 이제 여기에서 조금 쉬어간다라고 하면 이 구간에서 좀 일시적으로 반등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열려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바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도 하나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자, 이번에 이제 첫 번째 내용으로 이제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코인에 문제점이 뭐가 있었냐? 없었죠. 예, 그냥 공매도 비중이 워낙 높아졌기 때문에 이제 주식 시장에 따른 문제점, 그러니까 DAT에 따른 이제 약점이 노출이 많이 되다 보니까 그것이 있었지 생태계에 따른 문제가 있진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측면으로는 현재로서에도 상위에 있는 코인들에 따른 그런 회복 탄력성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는다라는 점을 뽑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단계 이제 유동성 부분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라고 하면 여전히 이제 좀 신성장 산업 섹터 구간에 미국의 주정부 차원에서 많은 서포트를 해줄 것이다라는 첫 번째 툴도 이제 공개가 되었죠. AI 좀 잘 밀어주겠다. 나머지 이제 미래 산업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계속해서 언급이 나와 줄 수 있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뒤에 가서도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제 내년에 또 미국도 선거가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자금을 또 살포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추이를 좀 보았을 때 뭐 그렇게까지 많이 밀릴 수 있을 만한 추이로는 보여지지 않는데 이제 이 구간대에서 일단은 한번 아리까리 할 때는 비중을 좀 태워놓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많이 밀려봐야 어차피 통상적으로 이 구간 최고점 구간 추이에서 대략 30% 정도 밀렸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더 많이 밀린다고 해봐야 20%더 밀렸을 때 더 많이 매입을 하는 전략으로 가져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차피 이 횡보했던 이 구간이 24에서 25 시즌에 좀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대충 요 구간 밑으로는 좀 가기가 어렵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한 50% 많이 좀 밀렸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매입을 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전히 이제 힘을 많이 못 쓰는 측면을 또 설명을 드린다라고 하면요. 일단은 ETF 쪽에서 자금이 좀 많이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흔히 나오고 있는 내용들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 이제 수급이 좀 잘 버텨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GBTC나 피델리티 쪽에서 던지고 있고 IBT에서는 거의 매입이 안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매도 비중이 월등하게 많이 나와주고 있고 좀 줄었다. 이 점이 좀 특징적인 요소인데 오히려 이제 매입으로 또 선회하지 못했다라는 점이 좀 다소 아쉽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볼 수 있는 측면은요. 이번에 제일 중요한 셀러 형님께서 이제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에서 또 많이 긁어주셨습니다. 이제 과거 패턴에 기반해서 셀러 형님이 많이 매입을 했던 포인트 기반으로만 좀 본다라고 하더라도 어땠습니까? 올라갈 때 좀 많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내려갈 때는 좀 소극적으로 매입을 했던 추이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딱 한 번에 포인트밖에 없어서 이걸 이제 뭐 정형화 시킬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 21년도 추이에 요때 한번, 그리고 내려갈 때 이 구간대 23년 때 요 구간대 한번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번에도 저번에 많이 매입을 했었을 때가 매입을 했었을 때 대충 8,000개를 모았기 때문에 이번에 거의 10,000개를 모았죠.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가격의 프라이스 평균 가격에 한동안 머문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크게 질러 주었을 때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의외로 나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MSTR 측면에서도 이 가격을 최대한 방어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좀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한번 또 대규모 매입이 들어갈 때도 어땠습니까? 당연히 이 가격에서 조금 더 빠지는 것처럼 보여졌지만 추세적으로는 오히려 이때가 최저점 구간을 보여주었죠. 그러니까 평균 2번 이상 크게 매입을 할 때는 단기적이나 중기적으로도 대부분 박스권에 갇히는 그런 모양새를 좀 많이 보였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 가격추이에서도 그렇게 많이 빠지기에는 좀 어렵지 않겠냐라는 게 저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대충 요 구간에서 조금은 더 횡보하거나 또는 여기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좀 더 높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이제 여러분들의 어떻게 이제 보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트래티지, 이제 아부다비에서 열린 이제 행사가 있었는데요. 일본, 유럽, 스위스 예금이 거의 수익이 잘 안 나오는 반면이기 때문에, 그리고 수익이 적기 때문에 비트코인 부분으로 충분히 수익성을 더 높게 뽑아 볼 수가 있어서 이런 쪽으로 좀 많이 유인을 하려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많이 던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비 리서치에 따르면 하버드대 기금 운용사가 비트코인 보유량을 3배를 늘렸다고 했고요. 골드만삭스도 이번에 이제 토큰화 사업을 본격하게 나서고 있고, 아부다비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를 전분기 대비 3배나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점을 보게 된다고 하면 이분들은 대부분 이제 되게 길게 보잖아요. 그래서 당장의 수익성을 직결성으로 보기에는 좀 어렵긴 하지만 이분들에 따른 이제 니즈를 파악을 했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올라가는 패턴은 거의 이제 기정사실이긴 하다라고 보실 수는 있습니다. 단 이제 이게 되려면 유동성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12월 달에 이제 금리 인하를 해줄지 말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다 보니까 요즘에 좀 많이 전체적으로 좀 많이 힘을 많이 못 쓰고 있는 시점이고, 그 다음에 이번 형태에서도 이런 형태가 나왔을 때는 이게 이제 우리가 보고 싶은 면으로만 해석을 하게 되면 이제 돈이 많이 풀리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제 물가를 신경을 안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엄밀히 보면 그때 상황을 보고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저 박스권 부분이 계속 이제 올해 한동안은 12월 중에서는 저 정도 루트에서 좀 머물 수밖에 없는 이유도 CME 부분에서 한번 터졌잖아요. 서버가 한번 터졌기 때문에 그게 대부분 다시 회복되고 거래량과 레버리지 비율과 파생이 다시 회복되는 그 구간이 조금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뭐 담보물이 최근에 이제 뭐 상품성을 많이 해가지고 이제 진입할 수 있게끔 그런 환경을 조성을 해주고 있는 실정인데, 이거는 엄밀히 따지면 이제 토큰 부분의 활용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CFTC가 좀 움직여주고 있다라는 건 긍정적인 요소이긴 하지만 이것도 이제 수익성의 직결적인 측면은 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당장 있을 이제 일본의 내년에 금리 패턴하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이제 미국 지수가 생각보다 잘 버텨줘야 된다라는 것과 그다음에 금리에 있는 위치가 어느 위치에 있을 거냐, 그리고 향후 물가에 있는 위치도 어느 위치에 있을 것이냐, 이 부분을 우리는 좀 체크를 하면서 봐야 된다. 왜 그러냐면 이제 MSTR이나 나머지 쪽도 이제 유동성 부분이 메말라 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금리 인하가 필요하긴 합니다. 다 신성장 섹터가 다 빨아 제껴 버리면 코인 쪽에 돈이 간다라고 해도 그냥 진짜로 중요한 자산 위주로만 흘러가고 나머지 쪽은 잘 안 갈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과거랑 지금이랑 또 달라지고 있는 그런 실정이 뭐 이런 포인트를 우리는 놓치지 않고 좀 보자 라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은 이 가격만 잘 방어를 해준다고 해도 어느 정도 있는 성과가 그래도 좀 있었던 이번 한 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이더리움도 이제 이 가격 밑으로는 제가 보더라도 더 내려가기에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평균 가격 추이의 이 박스권 부분이 어느 정도 갇혀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여기에 이 평균 밑으로 내려가는 추이만 잘 방어만 된다라고 하면 요 밑으로 이 평균의 이 밑으로 이제 매입을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좀 재미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시장이고요. 뭐 솔라나나 리플 같은 경우에도 수급이 계속 들어와 주고 있는 측면은 중소형 코인들에게는 악재고 오히려 상위권에 있는 애들이 주도하고 그다음에 힘을 좀 더 실어지는 그런 패턴으로 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 동향에서도 또 보게 되면 채굴회사들에 따른 동향 추이는 또 이쪽도 나쁘지 않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가격은 많이 좀 떨어졌지만 오히려 이제 올라가는 포인트는 해시율은 그대로 유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준비를 했습니다.